네, 개막작은 농담이라는 제목의 이진희 감독님이 연출하신 56분짜리 대한민국 극 영화인데요. 네. 영화를 나중에 보시다 보면은 네. 이게 극이었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 이거 다큐멘터리인데 이렇게 음. 생각이 되시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장애여성 자유생활센터의 활동가 분들이 본인들의 직접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로 만든 것이거든요. 아, 전문 배우가 아니라 활동가 분들이 그냥 출연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 담당의 역할을 하신 거겠죠. 다큐멘터리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래머가 이번 영화제에서도 이제 저희 상영작을 선정하기 위해서 한 300여 편의 영화를 봤는데 그 모든 영화 중에 가장 재밌었다고 표현하는. 네. 네, 저희가 뭐 재미를 위주로 개막작을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만큼 유머와 제목에서도 보여지듯이 유머와 유머러스한 분위기에 영화가 전반에 흐르는 아주 재미난 영화입니다. 이제 보통 장애인들이 나오거나 장애를 소재로 하는 영화들은 약간 획일적인 네. 느낌들이 있죠.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면은 장애인은 다 비슷한 느낌의 같은 장애인 부류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네. 비장애인도 다 다르듯이 장애인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장애인들 각각 고유한 장애를 갖고 있지만 고유한 성격과 기질들도 또 갖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 눈치 보고 배려하고 네. 안 맞춰지는 걸 맞춰가면서 생활하는 그런 내용들의 장면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또 장애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서 더 의미 있고 좋은 영화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요번에 이제 특별히 음성과 문자 지원이 되는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상영이 될 거거든요. 다른 장애인분들도 함께 하실 수 네, 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성 지원과 문자 지원이 동시에 되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처음엔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 또 이런 영화들이 더 많이 보여질 수 있도록 잘 또 만들어가고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저희 편견과 제가 갖고 있던 편견과 이런 것들이 좀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과 유머라고 하는 건 정말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막작은 어떤 영화일까요? 네. 폐막작은 또 저희가 너무너무 인천여성영화제가 사랑하는 몇 분의 여성 감독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네. 믿고 그분이 영화 만든다 하면은 무조건 기대하고 함께 보는 그런 감독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김일란 감독님이십니다. 이분은 두 개의 문, 공동정범 그리고 3XFTM이라는 영화를 만드셨던 장편 영화를 만드셨던 감독님이고요. 제목은 에디 앨리스 리버스입니다. 예. 이것은 13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이고요. 에디라는 분과 앨리스라고 하는 두 분의 트랜스젠더 여성의 삶을 쭉 같이 그리고 만드는 내용의 그런 영화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장애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트랜스젠더 여성 남성이었지만 본인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바꾸신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정관념들이 좀 있습니다. 네, 보통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이제 되게 획일적이기만 하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는 두 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트랜스젠더 여성이어도 두 분의 삶의 지향과 목적과 내용들이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렇게 획일화되는 어떤 이미지를 벗어나서 성소수자분들 포함한 여러 소수자들의 다양한 삶들이 다채로운 결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으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연대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개막작과 폐막작 두 편이 동시에 같은 맥락으로 좀 흐른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번 광장 지난 겨울의 광장의 힘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그리고 것이 감동이었죠. 정말.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계속 접하고 듣고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목소리들 또한 온전한 우리의 구성원임을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광장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막작과 폐막작은 동시에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그런 차원의 내용들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또 개폐막작으로 네. 이렇게 모시게 되었던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소수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수자이기 이전의 그럼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못하고 지나치는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러면 21년이나 진행해온 이 인천영화제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것이 좀 있으실까요? 네, 보통 이제 사건 사고라 하면 네. 뭐 우리가 이걸 너무 잘했어라는 것보다는 뭐 영화를 틀다가 갑자기 화면이 꺼진다거나 아찔합니다. 이야기만 네. 들어도 아찔합니다. 예, 그런 식의 뭐 이제 좀 실수와 네. 사고 형식의 것이 좀 기억에 남고 또 어떤 영화는 이제 선정해서 잘 홍보하고 있었는데 네. 뒤늦게나마 그 영화의 어떤 한 출연자분이 성폭력 가해자 전력이 있음을 알게 되어서 막 고심하고 논의했던 네. 이런 기억도 나고 하는데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부정적인 걱정과 우려의 내용들이 먼저 떠오르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은 21년의 여성영화제 역사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에 함께 준비하고 활동해왔던 회원들, 활동가들 그리고 참여하셨던 관객, 즉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어디서 마이크 잡고 자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버벅대고 하는 것처럼 자꾸 해야지만 더 잘하고 그쵸. 그런데도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빼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것이 내 뜻이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걸 밝힐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여성영화제 관객들은 그래서 맨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 하셨지만 계속 GV,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관객들에게 마이크를 자꾸 주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엔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제는 꼭 한마디씩은 하고 가야 된다. 영화만 보고 그냥 가면 너무 허전하고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만큼 마이크를 통해서 내 목소리와 내 의미를, 내 생각을 잘 전달하는 것에 점점 더 훈련이 되고 단단해지는 그런 여성 관객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GV라고 하는 아까 관객과의 대화, 영화가 끝나고 나서 감독님이나 이제 다른 게스트 분들과 함께 영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모더레이터라는 역할도 저희는 그냥 시민 여성들이 하거든요. 보통 이제 큰 영화제에는 그런 모더레이터도 영화 전문가들이 진행하시고 조금 어려운 얘기, 전문적인 얘기 많이 하시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지역 여성들이 그런 활동의 경험, 내가 진행해보는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 역량을 계속 키워가는 과정 또한 인천여성영화제의 힘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진행자의 역할을 맡았을 때 정말 전날 밤 잠도 못 자고 막 우엉청심만 먹고 와서 진행하셨던 그런 분들이 또 2, 3회차 하다 보면 베테랑이 되어서 관객과 눈도 잘 마주치면서 자기 이야기를 또 옆에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잘 끌어내는 그렇게 성장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좋은 영화를 함께 보는 것도 좋지만 이 과정에서 성장하는 우리를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억이고 보람이고 의미로서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21년 동안 좀 지켜올 수 있었는지가 좀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성장하면서 이 영화제를 21년 동안 지켜왔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보람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좀 묻어나는데요. 꼭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2023년에 인천시에서 좀 일방적으로 상영작 리스트를 요구하고 특히 또 특정 영화는 배제해라 이런 주장을 좀 했었죠. 네.
그때가 처음으로 인천시의 여성정책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인천여성영화제 지원 사업이 집행이 되는 시기였는데 어떤 영화들을 틀 건지를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상영작을 검열하는 사전 검열하는 그렇죠. 차원의 행위였고 결국엔 그래서 어떤 영화들은 상영작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혐오 발언들을 담당 공무원이 하면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저희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저희의 원하는 그러니까 고유하게 인천여성영화제가 바라고 추구해왔던 가치대로 가치를 지키는 여성영화제를 치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상황을 진정을 했고요.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행정이다. 그래서 인천시에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라 라고 하는 시정의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인천시는 오히려 인천여성영화제를 예산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으로 시정을 하라 그랬더니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재발방지를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3년 차가 올해인데 올해는 인천시에서 인천여성영화제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모금과 후원으로 지금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인천시는 조금 더 각성해서 이것이 시민의 것으로 시민들이 향유하고 시민들의 인권과 의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천여성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계속 제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선하라고 했죠. 없애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우여곡절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여성영화제가 21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11일부터 13일 미추홀구 영화공간 주안에서 올해도 진행됩니다. 아까 말했던 20편의 상영작들을 모두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먼지와 같다, 공기와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가 워낙에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진행되는 과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실수나 부족한 점을 여전히 안고 있는 사람일 테고 제가 시민 여러분께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인천여성영화제를 찾아서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차별과 혐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씩 찾아보고 개선하고 바꿔가는 그런 1년에 한 번 함께 발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인천여성영화제 많이 찾아봐 주시라 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영화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